이번 시간에는 연구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학위를 위한 연구를 한다, 아니면 연구재단에서 무슨 학회에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포자를 해야 돼요. 이게 연구계획서예요. 그래서 이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IRB, 기관윤리위원회나 학교 IRB에 이거를 제출을 해서 IRB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연구계획서를 어떻게 하고 연구 결과가 나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계획서를 리서치 프로포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는 리서치 리포트,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 평가는 리서치 리포트 어프레이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계획서, 이 리서치 프로포잘이 왜 필요한지, 연구 시작에 있어서 연구 문제, 목적, 연구의 틀과 같은 주요 요소를 명확히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 것이 프로포절이에요. 연구계획서의 작성은 연구 문제와 연구 진행 과정에 관해서 보다 조직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계획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교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의 승인, 연구비의 지원 등 타인에게 연구계획에 관한 비평과 제안을 받는 경우에도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이 간호연구는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늘고 있어서 연구계획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포저를 작성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첫 번째, 연구 주제가 반드시 논리적으로 개발이 되고 제시되어야 돼요.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연구의 정당성이 부여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연구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구계획서는 가장 먼저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문헌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하고 책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연구가 근거 기반 간호실무 과정과 연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명확한 윤곽을 제시하고 연구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구계획서 내용의 범위예요. 구체적인 범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깊이입니다. 대학,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 수행기관 등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수요자 요구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연구자는 수요자들이 제시하는 연구계획서의 구성 요소와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명료화해야 돼요.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명료하게 나타나야 하고,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강조되어야 하죠. 연구계획서에서 정확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연구의 배경, 연구 문제의 중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틀, 연구의 목표, 연구 가설, 연구 방법, 설계, 연구 수행 계획, 그래서 자료 수집 및 분석, 인력, 일정, 예산 등이 명료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계획서라도 연구 수요자 또는 평가자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포자를 통해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정 형식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형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연구계획서 내용에 들어가는 거, 자, 서론, 연구 배경 및 중요성, 연구 목적 및 의의, 연구 문제 진술. 그 다음에 이제 문헌 고찰, 관련된 이론 문헌 고찰을 하고 연구 고찰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틀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연구 틀에 포함된 개념 정의, 개념 간의 관계 기술, 연구의 초점 기술, 개념과 변수 간의 관계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연구의 목적, 질문 혹은 가설이 서술이 되어야겠죠. 가설은 양적 연구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연구 변수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고 관련 용어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 연구 설계를 기술을 하고 연구 모집단 및 표본을 규명을 해야 돼요. 자, 표본 크기, N수, 그죠? 넘버, 사람의 수죠.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고 검정력 분석 활용, 표본 추출 기준, 표본의 추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고 연구 환경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윤리적 고려 사항을 제시를 해야 돼요. 연구 대상자 권리 보호 및 평가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신뢰도, 타당도, 점수 측정, 도구의 측정 수준, 또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사하고 자료 수집 계획을 제시를 해야 돼요. 자료 분석 계획, 그 다음에 연구의 제한점, 연구 결과 전달 방법에 대한 논의, 연구 예산 및 추진 일정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정보기관 연구계획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수행 체계, 연구 내용 및 방법, 국내외 연구 동향, 이것도 연구 배경이죠.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공동 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참고 문헌, 전문가 초청 활용, 그 다음에 연구 추진 일정을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서론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이 들어갑니다. 문헌 고찰, 연구자가 주요 선행 문헌을 모두 찾아서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 후에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진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수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과 연구 틀에서 이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자,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예상되는 수행 과정을 명시를 해야겠죠. 연구 대상, 도구, 자료 수집과 분석 및 처리 방법을 기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계획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논리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주제, 연구계획서 내용의 범위,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 명료화, 눈에 띄는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연구계획서 내용에는 서론, 문헌 고찰, 연구의 틀, 연구 내용 및 방법이 들어가야겠죠. 자, 연구 보고서의 의의를 보면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보고서를 하나의 이제 논문, 퍼블리시가 된다면은 도출된 결과를 연구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연구의 목적, 해결 과제, 수요자의 의도 및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보고서 작성 시 수요자를 고려하고 간결하면서도 완벽하게 써야 돼요. 객관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제목 및 앱스트랙트, 초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목차, 서론, 본론에서 문헌 고찰, 조사 방법, 조사 결과 분석 및 제시, 그 다음에 논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결과가 있는데 결론은 다르다는 거죠. 리절트하고 컨클루전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헌. 자, 참고 문헌에 논문, 단행본, 인터넷 주소, 참고 문헌 레퍼런스를 제시할 때 APA 스타일로 하면 되고, 부록에서는 각종 어떤 조사 도구, 설문지, 그죠? 관찰표 이런 것 등이 뒤에 들어가야 돼요. 자, 서론은 연구자가
내가 무엇이 알고 싶은지, 왜 이 연구를 하는지, 본 연구의 정당성과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 introduction이에요. 연구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헌고찰을 하는 것은 리터러처 리뷰라고 하죠. 리터러처 리뷰. 그래서 LR이라고 하는데 해당 연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합리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되고, 자, 연구 방법의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서술하고, 자, 연구 결과는 통계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이 분석 결과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대부분 표와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표와 그래프의 일련 번호, 내용을 나타내주는 제목, 행과 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 표나 그래프의 특정 부분이나 항목을 설명해주는 주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의 및 재현, 연구 결과의 해석은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선행 연구 결과들과 관련된 이론, 연구 가설, 연구 방법 등과 관련해서 통계 분석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최종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결론을 작성할 때는 짧으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서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연구와 관련된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되었는가, 자,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가, 각각의 연구 가설 또는 연구 문제는 분리되어 기술되었는가, 연구 결과는 연구 설계와 관련되어 제시되었는가, 연구 결과는 문헌고찰에서 보고된 다른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 논의되었는가,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는가.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 모두 논의해야 돼요. 연구의 결론이 명확하게 진술되었는지, 표본의 크기, 표본의 추출 방법은 신중하게 고려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일반화되었는지,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러한 제언들이 현재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계획서 평가서에서 자,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 기간 등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